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9장 수동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 태는 형태란 뜻인데요. 능동적 형태와 수동적 형태가 있는데, 능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어가 상대방에게 어떤 동작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상대방으로부터 동작을 당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말에도 능동과 수동 형태가 정확히 구별되어 있는데, 특히 영어에서는 능동과 수동태의 구별이 더더욱 명확하게 구별되므로 여기서 반드시 학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능동태는 주어가 상대방이라는 것은 목적어를 가리키는 건데요. 이 목적의 개념이 즉은 목적어가 있을 때만이, 그러니까 주어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있을 때 그 목적어를 주어로 바꿀 때 쓰는 형태가 수동태인데, 목적어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목적어가 없으면 절대로 수동태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일단 SVO 기본적인 3형식인데요. 이 동사가 뒤에 목적어 있을 때, 그럼 이 동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당연히 타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타동사일 때만, 모든 수동태는 타동사일 때만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주어가, 수동태는 상대방 동작을 당하는 형태인데, 이 주어는 원래 이 목적어가, 그러니까 능동태의 목적어가 이 주어로 이렇게 나와서 목적어를 주어로 먼저 썼을 때 be 플러스 pp라는 형태를 써서 수동태를 바꾸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해석 방법은 우리말도 비슷한데요. 되다, 되어지다, 받다, 당하다. 이건 꼭 암기해 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되다, 되어지다, 받다, 당하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나중에 이제 독해 연습을 할 때, 뭐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해볼 때는 반드시 수동태일 때는 이렇게 되다, 되어지다, 받다, 당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거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표현을 꼭 학습하는 방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능동태, 수동태 전환 순서로 가겠는데요.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바꿉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바꾸는 일이 가장 급선무고, 두 번째 능동태의 동사는 수동태의 be 플러스 pp로 바꿉니다. be 플러스 pp입니다. 자, 비동사의 종류는 수동태의 주 인칭과 수에 일치하고, 비동사 시제는 능동동사의 시제에 일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좀 더 예문을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능동태의 주어는 수동태의 by 플러스 목적어로 바꿔야 됩니다. by 플러스 목적어인데 by 플러스 일반인은 생략도 가능하고요.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형식. 목적어가 있는 형식은, 자, 우리 문장의 5형식에서 제 1장에서 1장, 2장, 3장의 문장의 5형식이 나왔었는데, 그때를 다시 한번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의 5형식에서 과연 몇 형식만 수동태가 가능할까요? 얼른 한번 퀴즈식으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있었는데, 모든 1형식도 5형식까지를 수동태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절대 안 되겠죠. 자, 1형식, 2형식은 그러면 수동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목적어 없잖아요. 그렇죠? 1형식, 2형식은 다 자동사들이겠죠. 목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사는 절대로 수동태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몇 형식만 가능할까요? 3형식, 4형식, 5형식이 되는 것이겠죠. 3형식은 이제 목적 하나니까 수동태 하나 문장이고, 4형식은 목적어가 몇 개였죠? SV, S 플러스 V 플러스 IODO였죠. IODO.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2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2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형식은 공식 어떻게 됐었든지, 어떻게 됐었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SVOC. 그렇죠? 목적 하나입니다. 역시 수동태도 하나가 나오는데, 5형식 수동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해석상으로도 중요하고 문제도 잘 나오고요. 특히 입시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자, 3형식 문장 비교적 쉬운데 하나씩 연습해 볼까요? She loved me. 그녀가 나를 사랑했어요. 우리말로 해보면요, 나는 그녀의 사랑받았다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자, 그녀가 나를 사랑했다. 자동사 아닙니다. 뒤에 목적어 을을이 나올 때, 을을이 대상이 필요하고 을을이 나올 때 그걸 타동사랍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자동사, 타인에 의해서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녀가 스스로 사랑한 것이니까 자동사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목적어 나오면 타동사. 자, 얼른 바꿔볼까요? 자,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죠. 그래서 I로 나왔고, 동사는 be 플러스 pp.
자, 수동태의 주어의 인칭과 수에 일치한다고 했는데 수동태의 주어의 인칭은 지금 1인칭이죠. 그러니까 1인칭일 땐 비동사 am이잖아요. am. 시제는 능동태의 동사의 시제. 능동태의 동사의 시제가 지금 loved가 과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am의 과거형 was를 적어야 된다. 지금 그 말입니다. 아까. 그래서 과거분사 loved 규칙 변화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she by her. 여기서도 오늘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를 모르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자, 아마 21장 강의를 먼저 다 끝내고 마지막에 가서 한번 문장의 오형식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를 프린트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각 장별로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따로 파트를 따로 해서 그거를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를 아마 21장 끝내고 자 22장 총정리 시간에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진도를 나가는 게 조금 더 급선무가 되는 것 같아서요. 자 2번을 보면은 Columbus discovered America.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는데 아메리카는 발견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해서 동사는 people, pp 과거니까 이제 조금 빨리 할 수 있겠죠. was discovered 적으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이니까 by 콜럼버스가 되는 거겠죠. by 콜럼버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좀 쉬운데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천천히 나가시면은 뒤에 가서 좀 복잡한 게 나오는데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 4, 5, 6 예문을 보시겠는데 자, 3번, 4번 Alice invented electricity 에서 이제 전기를 발명했는데 그럼 전기는 발명되어지는 거죠. 되다, 되어지다, 받다, 당하다. 자, 그래서 동사가 be, pp, 과거니까 was invented by Edison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초등부나 초등학생들이나 중등학생 다 따라서 잘 해요. 여기까지는요. 4번 the hunter killed the tiger. 에서 사냥꾼이 호랑이를 죽였는데 자, 이거는 살해당했겠죠. was killed by the hun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해두세요. 이거 조금 스스로들 한번 써보라라고 학생들한테 맡기고 돌아다녀 보면은 거의 한 70-80%는 틀려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문법이 잘 되는 학생은 잘 안 틀리는데 정말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자, we can see stars be here. 여기서 별들을 볼 수 있다. 자동사 아닙니다. 타동사입니다. 목적어 주의 대상이 필요하는 것. 주의 대상의 목적 stars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별들은 보여주는 것이겠죠. 별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수동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동사는 be 플러스 p가 되는데 조동사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5번, 6번은 조동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조동사 그냥 써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can 안 쓰면 안 되겠죠. 자,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동사는 be 플러스 p. 그런데 있으니 was으니 따질 필요가 없죠. 왜?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니까. 비동사 원형은 무조건 be잖아요. 그래서 be 가구분사 se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by us가 되는 건데 능동태의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인데 by us를 먼저 적을 거냐 here를 먼저 적을 거냐 여기 잠깐 메모해 놨는데요. by 플러스 목적 위치는 장소 by 플러스 목적어 그 다음에 시간무사에서 장부시라고 하는데 장소 이건 방법이 되고 뭐 시간인데 장부시라고 말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는 거고요. 자, 일단 그냥 이 순서대로만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기억해 두시고 자, 장소를 먼저 적으니까 here를 먼저 적어야 되겠죠. here 적어주고 by 플러스 목적어 by us가 되는 거죠. 자, 이건 일반 사람이니까 상관없겠죠. 누구나 별은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누구나 별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6번 His father will punish him tomorrow. 그의 아버지가 그를 내일 벌을 줄 것이니까 그는 벌을 받을 게겠죠. 그래서 미래 시제 위를 적어주고 자, be 플러스 pp 있으니 was으니 따질 필요 없죠. 조동사 있으니까 be punished. 그 다음에 이건 시간이니까 아까 by 플러스 목적을 먼저 적은다고 그랬죠. 그래서 by his father 적어주고 이제 시간 tomorrow를 제일 뒤에다가 보내주는 것이죠. tomorrow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행시 문장 수동태도 조금 목적어 두 개에서 복잡할 것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자, he gave me a book. 그는 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는 책이 주어진 것이고 책도 주어진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책의 입장에서 나는 내가 준 게 아니라 주어진 거니까 나에게 책이 주어진 것이고 책은 또 주어진 것이겠죠. 그런 식으로 적으려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 번째 문장. He teaches us English. 그가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우리는 가르치는 받는 것이겠죠. 영어는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자, 여기도 이 문장도 되게 많이 틀리는데요. 자, us를 우위로 바꿨죠. 동사는 be 플러스 if입니다. 비동사에 인칭과 수 잘 따져야 됩니다. 시제도 따져야 되고요. 자, 우위로 갔습니다. 수동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간다고 그랬으니까요. 우위는 1인칭 복수입니다. 혹시 1인칭, 2인칭, 3인칭 3단 변화를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에 거기 비동사랄지 뭐 해부동사 그거 조금 헷갈리면은 그거는 17장에 인칭대명사 편을 지금 당장 보셔도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에 대해서 또 헷갈리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데요.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 격변화, 주격, 소위격, 목적격 이 세 가지 변화도 잘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17장에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우리는 1인칭 복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가 are 들을 것이고요. teaches는 teach는 3단 변화가 teach, taught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하나 남아있는 거는 적어줘야 되죠. 그걸 빼먹으면 안 되겠죠. 목적, 잉글리시 빠지면은 뭘 배운다, 가르친다는 말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English 적어주고, 그 다음에 by him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목적은 English 내면은 English 단수잖아요. 3인칭. 중성의 단수니까 is가 되는 것이고, is, thought. 그 다음에 목적어 us는 남아야 되겠죠. us. 그 다음에 by hi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행식 한번 거기 3장에 가서 나왔는데 한번 사행식을 잠깐 한번 복습을 잠깐 책을 잠깐 나중에 펴보시고 복습해 보세요. 사행식은 삼형식으로 바꿔 쓰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는가요? 얼른 한번 우리 잠깐만 문답식으로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행식을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에 그러니까 간접 목적, 직접 목적을 바꿔서야 되는데 간접 목적 뒤로 가고 직접 앞으로 올 때 간접 목적 앞에 뭔가 써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기억나시는가요? 네, 전치사로 써야 됩니다. 전사가 몇 개였던가요? 3개였죠. 자, 가장 흔한 게 to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for, of가 있었습니다. for는 언제 쓴다고 그랬죠? 주로 봉사형, 친절형에 많다고 그랬죠. 자, 2개만 암기한다면 by하고 make 정도만. 자, 마지막에 of가 있었는데요. of. 어떤 동사 있었죠? 질문형 동사. 자, ask 하나만 암기하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 잊으셨죠? 이 영문법에서는 저는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21장까지 끝내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가 되니까 저는 진도를 꾸준히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점점 앞에 1, 2, 3장은 머릿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복습할 때도 가령 뭐 지난번에 7장, 8장 배웠다면은 7장, 8장 하지 마시고 다시 제일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복습. 한 1시간 정도 미리서 쭉 보면서 그럼 나중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1장, 2장, 3장은 굉장히 많이 반복되겠죠. 한 20번 정도 반복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르갈 때 계속 복습할 때는 뭐 2장부터 뭐 20장까지. 그 다음 복습할 때는 3장부터 20장까지. 이런 식으로 되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뭐 5장부터 21장까지 가면 다시 이제 4장까지 복습을 한다든지. 이건 스스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영문법에 들어간 시간만 아까워지고 다 머릿속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문법이 조금 어렵다고도 하는 건데요. 머릿속에서 언제까지 자기가 시험을 목표를 하는 날까지 그때까지만 복습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역시 21장 끝나고는 그 문법을 복습하기 위한 시험지 프린트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5형식 문장의 수동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은 목적 하나인데요. 목적격 보호가 나오죠. 자, 이 보호는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편의상 OC라고 적혔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5형식 해석 방법 기억나시는가요?
자, 그것까지 기억 안 나면 정말로 열심히 잘했던 학생인데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막 여러 번 반복시키고 그랬는데요. 어렴풋이나마 꾸준히 들었던 학생은 기억은 날 겁니다. 다시 한번 3장을 꼭 복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형식 해석 방법. S는 O가 O를 C 하다라고 C라는 것을 C로 C하게 부여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S는 O가 O를 C 하다라고 C라는 것을 C로 C하게 부여한다. 해석 방법, 그 해석 방법도 굉장히 요긴하게 쓴다고 그랬죠. 제가 일부러 이제 강의 시간에 그런 말을 조금 하면 오래 기억을 좀 하더라고요. 해석 방법이 중요하니까요. 자, M은 they elected him president. 그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럼 그는 선출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쓰는 것은 어렵지 않죠. 자, was elected. 네, 목적격 보호는 이제 주격보로 남아야 되겠죠. president는 없어지면 안 되겠죠. president가 남아 있고 by them 일반 사람이라면 생략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was elected는 선택되어지다. 그죠? 선발. 그러니까 뽑혀진다 이 말이죠.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데 선출되어진 것이고 대통령. 그럼 여기서 프레젠트는 이거는 자 대답해 보세요. 이거 목적인가요? 보호인가요? 아, 목적은 이미 프레젠트는 아까 남아 있었어요. 목적격 보호라고 그랬죠. 목적 힘이 목적이잖아요. 힘이 목적이니까 이건 목적도 아니고 보호죠. 아까의 프레젠트는 능동태 프레젠트는 목적으로 보충했나 목적격 보호고 지금은 주어로 변해버렸잖아요. 힘이 주어로 변하니까 주어를 보충했나 주격보호가 된 겁니다. 이 형식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주격보 S. 자, 그래서 이거는 5형식이지만 표시해도 좋습니다. 5형식이지만은 수동태를 5형식 수동태로 바꾸면 2형식으로 바꿔집니다. 자, 다시 한번요. 능동태의 5형식은 수동태로 바꿔지면 수동태 2형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이것을 강의를 하면서 판서 강의하면서 얘들아 능동태 5형식은 수동태 2형식으로 바꿔진다라고 이렇게 뭐 암기 좀 해라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The children call him Fafai. 그래서 아이들이 그를 Fafai라고 부른다. 자, 그는 Fafais라고 불리운다는 거죠. Fafais 옛날에 뭐 힘이 셌던 시금치고 먹으면 그런 게 있었죠. 다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렸죠. 자, 다시 the children call him Fafai. 자, he is called. 자, Fafais. by the children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에 의해서 오빠이라고 불려진다. 뭐 얼마든지 예문 다른 예문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5형식까지 살펴봤는데 3, 4, 5형식입니다. 1형식, 2형식은 안 됩니다. 자, 자, 오늘 이 수동태는 길게 설명 안 하고요. 중간 한 20분에 25분에서 마치고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뒤로 갈수록 약간 어려워지는 것이 좀 나오거든요. 자,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반드시 필수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고3 아이들 수능 시험에 문법, 어법 틀리는 거 골라라 해서 정말로 출제가 달 때입니다. 특히 고2, 3 때 조금 까다로운 학교, 조금 상위권 위주로 점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특히 자동사를 슬쩍 수동태 안 되는데 수동태로 바꿔놓고 틀린 것이 있다. 그거를 고쳐 써라라고 아주 까다로운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때 반드시 이때 이 기본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완전 더더욱 복잡해지니까요. 자, 1번 보실까요? seem, be seemed 존재하지 않습니다. seem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 자동사잖아요. 자, 한번 기억을 더 넣어보세요. 3형식, 아무래도 1형식, 5형식까지 나오죠. 자동사, 타동사가 이 수동태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자, 자동차, 타동사를 어떻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자동차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타동사는 그 타인에 의해서 결국 맞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구별 안 되니까 목적의 유무, 목적의 을들이 있는가 없는가로 그걸로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은 항상 타동사라 보셔야 되고 목적어란 말이 안 나오면은 자동사라 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구별 요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면은 seem 뭐뭐처럼 보인다. 사전 찾으면 분명히 seem 뭐뭐처럼 보인다. 인상형 동사에서 한번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뒤에 을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얘는 무조건 자동사죠. 그래서 be seemed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거 수능에도 한번 출제됐던 동사들입니다. 옛날 문제인데 한번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령해서요. 그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한번 예문 한번 적어보실래요? 그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자, he 부자인 것처럼 he is seemed 이렇게 적을게요. he seemed. 자, 사람들에 의해서 부자처럼 보인다. rich 사람들에 의해서 by people 이런 식으로 by people 생각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He seemed rich by people. 이 문장 맞았을까 틀렸을까요? 굉장히 생소하죠, 이런 문장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존재할 수 없는 형태예요. is seemed는 아예 존재를 할 수가 없는 동사 형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아시겠죠? 얼마나 영문법이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1장부터 7장, 8장까지는 뭐 그런 대로 잘 따라 나왔다 하는데 이 9장에 복습할 때부터 이 9장 수동태부터 많이들 무너지는 학생들을 봤어요. 다시 복습도 안 되고 귀찮고 또 조금 이제 문법 좀 하다가 방학 때 문법 강의 듣고 시간 나면은 이제 되다가 또 학기 중에는 어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또 이제 오잖아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번 보고 나면은 뭐 한 2, 3개월은 다 초토화 되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뭐 겨울방학 때 시작했다가 여름방학 오면은 여름방학 때 그 짧은 한 3, 4주간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1년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 문법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어렵다고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이 강의 듣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어차피 동영상으로 다 남아있잖아요. 계속 언제든지 복습을 하십시오. 언제든지 복습하시고 책 한 권 그까지 구입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주변에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 책 한 권을 가지고 계속 복습해보세요. 그 아마 자자손손 갑으로도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나중에 아이한테도 가르쳐주고 아이가 손주들한테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얼마나 할 수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 성장해서 다 결혼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꼭 나중에 문법 변하지가 않아요. 수십 년, 1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꼭 좀 책을 좀 구입하셔가지고요. 문의처 얼마든지 거기 띄워놨으니까요. 책 한 권 꼭 구입하셔서 꾸준히 학습에 나가세요. 그래서 이 손이 정말 이 책이 손때가 묻어서 아주 너덜너해지도록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 각오 없이 어떻게 문법 정보가 됩니겠습니까? 그냥 대충 뭐 짤방이나 듣고 뭐 강의 좀 듣다가 책 덮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문법 정복이 된다고요? 어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정복이 안 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반복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목표는 대학 시험 볼 때까지 정말 죽으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어떻게 인류대학 명문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자, 명심하십시오. 자, 예문 다시 한번. 그래서 he seemed rich by people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얼른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그냥 seems 하면 됩니다. 3인칭 단순인가 해서 붙여야 되고 3인칭 단순인가 해서 붙여야 되고요. He seems rich.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그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별거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happen 발생하다. 이것도 수동태 절대로 안 됩니다. 발생하다. 을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동사 같죠? 발생하다니까 자기 스스로 안 됩니다. 사건을 발생한다.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을일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be happened, occurred도 마찬가지고요. be happened, be occurred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하나씩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stand, be도 절대로 안 됩니다. stand, 서 있다. 자동사 같죠? 자기가 서 있으니까 안 돼요. 가령 그가 뭐 언덕을 서 있다 안 되잖아. 언덕 위에 서 있는 거겠죠. 언덕을 을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령 학교가 언덕 위에 서 있다 할 때 학교가 언덕 위에 서 있잖아요. 학교가 언덕을 서 있다 안 되죠. 학교가 언덕 위에 서 있으니까 그러면은 학교가 언덕 위에 서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수동태로 적어 보세요. School is sit on the hill 이런 식으로 틀려버린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냥 school stands on the hill 이렇게 자동사로 적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아예 동사를 암기해두는 게 좋아요. 이거 지금 9번까지 됐는데 이건 워낙 출제가 많이 됐던 동사들입니다. 자, 몇 가지 나중에 이제 문법법 시간에는 아마 그때 강의하면서 여기다가 10번, 11번 한 15개 정도를 다시 메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문법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시 4번 exist 안 됩니다. exist 존재하다.
be exists 존재되어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조금 자, 빨리 넘어갈게요. die 죽다, 죽어진다, 비다 이런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동사로 쓰는 것이고요. decay 썩다, 멸망하다, 썩다 이런 거죠. 썩어지게 된다 안 됩니다. 썩는 거죠. 그래서 result from 뭐뭐에서 비롯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이건 수거처럼 쓰는데 뭐뭐 비롯된다, result from 이런 거 존재하지 않고요. consist of 이거는 내신에도 정말 잘 나오는 거죠. 교과서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consist of 뭐뭐로 구성돼 있다. 무슨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이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구성돼 있다 할 때 구성돼 있다니까 해석도 뭐뭐 되어 있다니까 딱 수동태하기 좋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be consist of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9번 matter 혹시 이 matter 또 뜻을 물어보니까 matter what's the matter 무슨 문제냐 문제 문제 그런 좀 유치한 학생들 없겠죠. 동사입니다. 문제가 된다 중요하다는 동사예요. 동사 자동사입니다. 그럴 일이 안 되오죠. 안 되죠. 그래서 be mattered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도저히 더 이상 진도 나가면 더 복잡해지니까요. 여기까지만. 자, 마지막에 요거라도 복습. 중요. 자동사는 절대로 수동태 안 된다. 어디 가서 한번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옆에 잘하는 친구한테 공 잘하는 친구한테 특히 영어 잘하는 야, 아무개야 거기 영어에서 자동사를 수동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을 겁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굉장히 좀 당혹감을 비출 텐데요. 그때 한번 야 자동사라는 것은 수동태가 안 되는 거야 라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거만하게 좀 뻐기면서 하면은 그 친구가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된다는 말을 어디 가서 이 정도까지 문법을 한다면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영어 좀 했네? 이런 말을 듣게 되고요. 특히 강의 시간에 선생님들이 질문 던지시거든요. 혹시 자동사 수동태 되냐 안 되나 그러면 그때 가볍게 손을 들어서 그 자동사는 수동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더 설명해 볼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 칠판에 앞에 나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학생이 다 미쳤다 그러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른 학생들이 다 속으로는 와, 쟤 대단한 녀석인데 쟤가 언제 저렇게 공부를 했지라고 감탄의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따로 또 뵙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수동태 2탄에 걸쳐서 할 테니까 꼭 꾸준히 따라오시고요. 자,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반드시 좀 구독자 많이 좀 조회수도 많이 늘어가야 되니까요. 저는 지금 소개가 안 되니까 저도 지금 조금 좀 용기가 꺾이려고 그럽니다. 자, 그렇지만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